빠숑의 세상 답사기. 너무 재밌었죠, 일부. 야, 야, 진짜 무슨 이 공짜로 듣기엔 너무 아까운 강의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조금 예. 어렵고 복잡하고 새로 들어간 주식 음, 시장이 이제 변동성도 많고 개별 네. 종목도 많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 부동산을 주 종목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에 이제 자산 배분 때문에 네. 그 사실 부동산 지금 처분을 못해서 그렇죠. 재산은 늘었는데 음. 양도세도 내야 되고 팔면 양도세 너무 크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재산세도 많이 나올 거고 고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추가로 들어오는 잉여 자금을 다시 부동산으로 추가로 구입하기에는 더 다주택자가 되니까 조금 좀 많이 고민들 되시는 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식시장에 들어와 보니까 이런 변동성 때문에 막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이제 이 방송을 같이 들으시면 네. 이제 저와 같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포지션으로 장기 투자를 가야 될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일부에서 조금 이제 강연 내용이 길어져가지고 저희가 이제 2부를 Q&A를 못할 것 같아서 제 2부에서는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아까 일부러 좀 안 끼어들었었거든요. 조금 이렇게 좀 궁금이 굉장히 많았는데 많이 참았어요. 예. 눈에서 느껴지셨죠? 그 예. 궁금증이 이제 좀 끼어들면서 예. 궁금증을 좀 해소해 볼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가시죠. 네. 예. 2부에 이어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제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와. 예. 오즈의 마법사가 이제 근본이제, 은본이제 그 이야기잖아요. 아, 그런 얘기였어요? 예, 오즈가 이제 그게 은을 제일 때 쓰는 게 오즈잖아요. 예. 아, 그래서 그러네요. 그 은본이제를 하자는 거였고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그 무지개 넘어 뭐가 있을까라는 노래가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요. 오버 더 레인보우.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투자에서 있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지개 넘어 뭐가 있는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코로나19 이후에는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결론은 꿈깨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 명쾌하시네. 예. 귀 기울이고 듣고 있었어. 예. 야. 뭐 네. 그 무지개 쫓아가서 끝까지 쫓아가봐도 아무것도 없고 그 밑에 금덩어리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전망도 다 틀릴 거고 그분의 전망이 맞다고 하더라도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주가가 폭락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브렉시트가 나왔다고 주가가 폭락하지도 않았는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고 해서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에 우리가 그런 변동성에 우리가 돈을 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걸 수 있는 거는 좀 변동성 낮은 종목에 이제 들어가고 오히려 수급을 보는 게 더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그 작년 12월 말에 이제 그 제 인스타그램에 이런 걸 하나 올렸어요. 인스타 하세요? 예, 가끔씩 하거든요. 예, 인스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주식 시장은 올해는 이제 특히 1분기가 매우 힘들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무관하게. 무관하게. 와. 어차피 코로나 하나 핑계인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그러니까 모래더미와 마찬가지여서 모래성이 엄청 높이 쌓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모래를 계속 떨어뜨리면은 모래탑이 생길 거잖아요. 탑이 생기는데 어느 정도 높아지면은 어떤 모래 아래 무너질지 모르지만 무너질 거라는 거죠. 이게 나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무너질지 몰랐는데 결국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볼 때 저는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어떤 가치 지표라는 게 있을 거예요. 나는 이거만 본다, 난 저것만 본다는 게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주로 보는 가치 지표는 이제 신용 잔고를 저는 크게 보고 있거든요. 신용 잔고라는 게 신용으로 주식을 매수한 자금인데, 이게 과도하게 높으면 반드시 사고를 치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 8월 때도 신용 잔고 때문에 사고만 났고, 올해 1분기에도 신용 잔고 때문에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1분기에 코로나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결국 코로나 때문에 폭락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신용잔고만 없다면은. 근데 신용잔고가 과도한 상태에서 어떤 이벤트가 터지니까 주가는 폭락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이제 작년에 이제 얘기를 했고, 근데 의외로 1월에 좀 빠지다가 2월에 다시 올라가서 제가 잘못 봤나 했는데 신용잔고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너무 늘어나서 이 정도면 더 위험하다 싶어서 아예 그냥 인버스를 이제 사서 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때 그 홍석 박사님 거기 유튜브 왔다가 그 얘기 했다가 지금 성지걸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랬겠네 진짜. 근데 그거는 알 수는 없는 거죠 사실. 그런데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제가 어제 한번 이제 신용잔고를 봤더니 보시는 거 봤지 지금 9조 5천억의 신용잔고가 지금 5조 5천억
폭락을 급락을 했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신용장구 때문에 폭락을 했다면은 이제 신용장구가 이렇게 빠졌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반대로 가야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신용장구 때문에 폭락했다면 신용장구가 다 해소돼 버리고 나면은 이제 조그만 희망의 불씨만 보이더라도 주가를 반등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3월 19일 목요일이었는데 그때 코스닥이 12% 빠진 거 보고 이때는 사야겠다. 지금은 사야 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고 저희 친구들하고 동생들하고 그때 막 사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올라갈 거라고 봤더니 요 개미들이 그날 네. 그 다음 날 인버스 레버리지를 사더라고요. 이제 선물 인버스로. 반대로. 그러니까 투자는 이렇게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야 될 때는 팔고 팔아야 될 때는 사고 그러니까 정 거꾸로 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가 우리가 축구를 할 때 보면 공호조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동네 축구를 하면 공호조 타지 다니는데 이제 좀 축구를 좀 잘하는 분들은 사무조 타 다니잖아요. 저 공이 누구한테 패스를 할지를 보고 이제 가로채기를 하는 건데 투자를 할 때도 지금 당장 내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 특징주가 뭔지 이걸 보기보다는 이제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나 반기에 한 번 정도는 큰 시장만 보고 그 외 시장 보지 말고 그냥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게 좋다. 그리고 개별 종목을 분석하기 어려우면 그냥 ETF가 가장 좋은 거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앞서 보시면은 3월 20일 날 개인들이 선물 인버스 그것도 2배짜리로 왕창 샀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이제 시장 폭등해버리죠. 11%.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추세 추종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네. 우리는 추세 반전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추세 반전.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면은 이제 빠질 거고 너무 빠지면은 반등할 거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면은 좋겠는데 이렇게 투자하시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강남 부동산이 너무 빠지면은 사야 되고 강남 부동산이 한 6년째 올라갔다. 뭐 그냥 520주 신고가다 그러면은 10년째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빠질 때가 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병원이네, 병원.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시장 전문가들이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명의 애널리스트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네. 첫 번째 애널리스트는 2년 전에 어떤 ABC라는 기업을 이제 전망했는데 정확하게 시적으로 전망을 했어요. 그리고 2년 뒤에 보니까 그 전망치가 딱 맞아떨어졌어요. 이는 애널리스트가 있고 B 애널리스트는 어떤 ABC라는 기업을 이제 전망을 했는데 전망치가 너무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매달 전망치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애널리스트는 2년 전에 전망했던 거와 그 2년 뒤가 똑같기 때문에 전망치 바꾼 적이 없으니까 TV에 나올 리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B 애널리스트는 한 달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은 B 애널리스트는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TV에. 방송에도 계속 나오고 지난번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뭐 어떤 사유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유 때문에 더 바뀌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올랐습니다.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TV에는 그 첫 번째 애널리스트가 많이 나오겠어요? 두 번째 애널리스트가 두 번째.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계속 얘기를 전망을 바꾼 거 얘기하면은 그 두 번째 그 애널리스트가 얘기했던 게 최신 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두 번째 멍청한 애널리스트가 계속 헛소리를 한 게 최신 정보고 첫 번째 정확하게 분석했던 사람은 1년 전 정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저도 예전에 이제 그 금고가에 열쇠가 이제 부실해가지고 열쇠를 이제 전화를 했더니 5만 원이면 열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해서 오시라고 해서 했더니 딱 보더니 탁탁 하더니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한 10도 안 걸리는 거를 하기 위해서 5만 원 주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어떤 좀 그 승록되지 못한 열수령이 와가지고 똑같은 열쇠를 그 금고를 3시간 동안 헤매면서 겨우 열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아까운데. 네. 그래서 우리는 네. 진짜 유능한 애널리스트가 네. 정말 멍청한 애널리스트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TV에 나와가지고 맨날 전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이제 경제 분석가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작년에 했던 얘기하고 작년 가을에 얘기했던 거, 올 초에 얘기했던 거 지금 얘기가 다 틀린데 그분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다 틀리거든요. 근데 자주 보고 계속 얘기하니까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어떤 그 이야기를 했었는 게 맞는 사람은
나가서 할 얘기 없는 거야 이게. 그 사람은 이제 그 유능하지 않은 이제 애널리스트 아니 경제 분석가라 착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0% 공감하는데 이 매일 나오니까 그러니까 틀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한 10번 틀리고 한 번 맞췄으면 맞힌 거 갖고 흥분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췄다고. 근데 그 다음날 또 틀리거든요. 그게 하루 오른 건데.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시장 분석이라든지 너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건 안 좋다는 게 이렇게 틀린 사람 얘기가 자주 더 나온다는 거예요. 맞는 사람보다는. 독일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축투자 레슨의 이 책에서는 이제 찰리 먼거를 이제 많이 따르라고 얘기하는데 찰리 먼거와 이제 그 워렌 버핏은 투자 스타일 완전히 좀 틀리다고 좀 보는 게 맞아요. 네. 찰리 먼거는 그냥 일단 정치적으로도 찰리 먼거는 공화당 지지자고 워렌 버핏은 민주당 지지자거든요. 우리나라도 같이 두 명이 동업을 하는데 한 명은 뭐 거의 뭐 지금 민주당 한쪽은 뭐 통합당인가 그렇게 하면 싸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두 번 잘 지내더라고 이게. 근데 이 찰리 먼거의 투자 스타일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어떤 기업에 투자할 때는 투자하기 전에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투자할 돈이 이 돈이 그냥 그 남편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갖고 투자한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돈이 있자 쓰면 안 되는 돈이 있잖아요. 그런 돈을 갖고 하는지에 대해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하는 개별 기업이 경쟁 우위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경영실이 어떤지를 봐야 되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데 싼 회사야 된다는 거예요. 싼 회사는 보통 때는 안 나오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 30% 급락했을 때 이때 싼 게 나오거든요. 이때 이제 주식 평소 안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싸게 사면은 그분들이 가장 이제 큰 메리트를 갖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돈을 버셔야 돼요, 이번에.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 한번 크게 바뀔 것 같아요, 이게. 기존에 투자했던 이제 가치 투자자들은 이제 몰락을 걷고 새로운 이제 젊은 피와 부동산에 온 새로운 이제 그 어떤 선입견 없는 분들이 와가지고 시장을 바꿔놓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기존에 뭐 투자했던 분들은 좀 많이 좀 이제 물갈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대적인 의견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주식시장에 조금 관심 갖고 보기 시작하니까 많이 걱정들을 하세요. 이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이 돈 싸질머지고 와가지고 이제 막 계좌 터서 주식 계좌 어떻게 개설해요? 이제 이런 분들이 주식을 막 사니까 우려를 많이 하시고 역사상 한 번도 그 외인을 개인이 이긴 적이 없다. 개인이 잔고가 들어오고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외인들한테 다 털려서 이제 그런 말씀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될 텐데 멋모르고 들어와서 산다. 근데 이제 패턴을 보면 그 부동산 돈 들고 주식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패턴은 우량주만 사요. 우량주. 아주 딱 들어본 기업들. 삼성전자 대표적인. 네, 삼성전자 혹은 뭐 이제 들어본 상위 기업들 이렇게 지금 우량했던 뭐, 이런 것들인데 보시면 그거를 단타를 하려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이 조금 경제 위기가 왔으니까 돈도 어찌됐든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배당주 중심으로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쌀 때 더 많이 은행 이자보다 배당을 많이 주니까 이거를 돈을 묶어서 하면 이제 힘들 때는 배당 받고 잊을 만큼 이런 마음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자금도 상당하고 또 이제 그 우려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아주 젊은 친구들이나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막 대출을 내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막 또 막 이렇게 매일매일 주식 보면서 막 C 들어간 삼총사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테마주 이런 것들 하면서 이제 등락폭 크고 그러니까 이제 매일 잠도 못 자고 이런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여태 이제 계속 그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개미들을 굉장히 좀 조롱도 하고 좀 많이 좀 걱정도 하시고 이런 걸 많이 듣다가 오늘 말씀을 방송을 좀 들으니까 오늘 방송 듣고 좀 가치 투자의 주식에 좀 배당주나 이렇게 좀 우량한 걸 묻으신 분들은 마음의 평화가 좀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가치 투자에서 돈을 버셨던 분들이 최근에 버셨던 분들이 아니라 2008년대 그때 돈 버신 분들이에요. 그게 벌써 12년 전이잖아요, 이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치 투자 잘하는 카페들 가보면은 다 노인들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20, 30대 밀레니얼 세대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 40대 후반이 막내인. 왜냐면 12년 전에 막내가 지금도 막내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하고 이제 부동산 넘어오신 분들은 젊고 패기 넘치고 공부가 열심히 하신 분들이 넘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우리 주식시장을 이끌어갈 그러한 새로운 피들이지 우리가 그 무시할 만한 이렇게 무시할 분들의 계좌 한번 보자고 하고 싶어요. 여기. 아마도 작년부터 지금까지 주식 갖고 있던 분들은 평균 30% 이상 손실 다 났을 게 맞아요. 여기. 시장이 그동안 빠졌기 때문에. 그렇긴 근데 그런 시장에 새로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이제 분들이 오면은 새로운 바람을 이제 불어넣어 주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2020년과 22년 올해 내년 지나고 나면은 이 주식시장의 이제 인적 구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전에는 뭐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 위주였다면 지금은 팟캐스트나 아니면은 유튜브, 그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매체도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한 단계 또 레벨업이 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들어가신 분들은 대부분 수익을 내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주도주였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들어간 돈을 거기서 손해를 봤다고 빠져나온 게 아니라 일단 뭐 테마주 좀 한번 휩쓸어 보죠. 휩쓸을 거면 아마 그게 휩쓸었다가 이제 손해를 보고 나면은 그때부터 제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돈이 이제 내년과 내후년에 새로운 이제 그 신선한 깨끗한 물이 돼가지고 한 2, 3년 지나고 나면 정말 일부에서 말한 것처럼 이 자리에는 제가 아니라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전부 친구가 슈퍼개미들이 또 예, 새로운 슈퍼개미 나오는 예, 거지. 예. 2020년 판 슈퍼개미가 나올 거예요. 어제 재미난 보고서를 봤어요. 하나은행에서 부자 보고서 아, 나왔거든요. 나왔죠. 작년 네, 말에 조사한 웨스 거긴 리포트. 하지만 네. 이제 발표가 됐는데 여태까지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 자산이든 금융 자산이든 일구었던 그 부자가 되신 분들이 언제 시드머니를 마련했냐, 언제가 촉발이 돼서 지금 현재가 부자가 됐냐가 이제 나왔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것이 지난 위기 때 뭔가 자산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부자가 돼서 부를 이뤄놓은 그런 케이스가 결과가 있었어요. 아, 지금 빠순이 갖고 계시네요. 예, 읽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지금도 위기라고 하는 속에서도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부자 보고서는 과거를 보고 이제 지금 현재를 보니까 그 부자분들이 걸어온 과정을 잘 보면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기가 또 설깃. 우리나라의 그 네. 10대 재벌이나 재벌들이 나왔던 시기가 그 6.25 한국전쟁이라는 거 이후에 다 생겼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이나 위기 때 큰 부자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2098년 IMF 때 부자 나온 몇 개 부류가 있고 네. 그 1차 그 같이 투자하셨던 분들. 네, 그때 1세대. 나온 거예요. 2세대 그때 네. 이제 뭐 1억 갖고 180억인가 버신 140억 버신 분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나온 게 2008년도에 나오고 2세대들. 예. 그리고 한 10년 동안 안 나왔던 거예요, 이제. 음. 근데 이제 12년 만에 새로운 이제 부자들이 나올 텐데 제 추측하기로는 아마 그 20, 30대 미레니얼 세대 중에서 뜻밖에도 이제 20대 후반이 아파트 사 돈 버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실제로. 많이들 공부하고요. 연령층 그분들 내려갔죠. 그분들 네. 신용이 좋기 때문에 신용 대출로 아파트 구매도 많이 하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추측하기로는 이제 그런 친구 20대 말에 30대 초반 친구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번 그 돈을 가지고 시장이 폭락했을 때 1500대 때 들어와 가지고 확실하게 가입 종목을 집중해서 2, 3년 두고 있으면은 4, 5배, 10배 올라가는 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자산이 한 100억 넘어가 버릴 거예요. 그거를 또 다시 부동산에 재투자하면 그럼 그렇죠. 빌딩 투자 가겠네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위기다 그러는데 이 네. 위기를 뜻밖에도 우리 동학 개미 운동하셨던 이분들이 정말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제 왕의 성실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세대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저도 원천 대테크나 부동산 카페에 들어가 보면은 다 주식 얘기예요 지금. 요즘 다 주식 얘기만 해요. 예. 근데 그분들이 다 자산가들이거든요.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은.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그리고 사실 부채가 그 우려하시는 것이 가계부채 증가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면 다주택자여서 이제 14, 15, 16, 17에 수도권 투자를 하신 분들 이제 사이클상 초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부채가 많이 탕감됐고 예전에 굉장히 적은 레버리지 소액 투자를 가지고 투자했던 것들이 거의 10배, 5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말해서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그렇게 배 아프진 않은. 그렇죠. 왜냐면 그거 지금 3억을 날렸어요. 그러면 그거 예전에 한 2천만 원, 한 5천만 원 투자했던 시드머니가 지금 이렇게 불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그 가치 시총을 따지질 않아요. 내가 총 얼마를 보유했는지. 왜냐면 팔아야 돈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재개발 투자 같은 거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그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피가 정말 너를 뛰어요. 1억 빠졌다가 2억 쫙 올랐다가 이게 너를 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단련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초기 투자자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 좀 심약하겠지만 근데 그분들이 지금 돈을 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돈이 갈 데가 없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빠 이름으로 하나 산 거 판 거 아들 이름으로 산 걸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딴 데 같으면 돈을 뭉쳐서 더 좋은 우량 종목의 부동산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이게 지금 안 돼요. 자금 출처 조사 때문에. 가족 간의 증여가 되죠. 그런 돈들이 고스란히 지금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갈 데가 없어요. 이런 자금들. 그다음 또 하나는 작년과 재작년 18년과 19년에 들어와서 이제 부동산을 구매하신 분들은 이제 수도권 서울 위주였다면 뭐 LTV가 40%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하나밖에 못 샀던.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부채가 막 가계부채가 심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심각하고요. 80%의 레버리지를 하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거주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들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사업하시고 하시는 분들 좀 많이 힘들다고 해서 요번에 금매들 나온 것들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위기가 오니까 현금을 쥐고 계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잡아놓던 물건들 빨리 이렇게 하신 경우도 계셨어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상황 판단이 빠르시잖아요. 이제 달러도 올라갈 거고 돈 더 필요하고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주변도 봤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무리한 돈 갖고서 이거를 투자를 하는 걸까? 이렇게 진짜 투기를 하는 걸까? 근데 이제 그렇진 않아요. 가계부채는 사실은 생각보다는 안정돼 있어요. 저도 할 수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이번에 하나 일으키는 바람에 한 개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자잘한 대출들을 다 갚았어요. 예를 들면 후순위 대출이라든가 재개발의 이주비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갚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제 부채가 우량해진 거죠. 그렇죠. 이런 자금들이 지금 시중에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될지가 개인적으로도 너무 궁금하긴 해요. 근데 지표를 보면 지표는 너무 안 좋잖아요. 뭐 이제 뭐 그 하이힐드 채권도 너무 안 좋고 석유가 20원 깨졌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 트럼프 발표하면서 다시 반등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그 교과서에서만 봤었던 석유 파동 이런 걸 저희가 뉴스를 보는 거예요. 네. 이거를 참 재밌긴 한데 어려운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우리가 이제 그 가치투자 레슨 공부하잖아요. 이 책에서는 이제 주식 언제 사야 될지를 얘기할 때 그 매수 시점은 사건을 이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벤트. 이렇게 코로나19처럼 급락했을 때 어떤 이유로 이제 급락했을 때 사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 사기 위해서는 이제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현금을 들고 있으면 부지런하면 안 돼요. 많이 도와다니면 뭐 사고 싶잖아요, 자꾸. 네, 오늘 맞아요. 진짜 산시를 깨는 너무 어. 명언 많이 듣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 김홍도 거기 민속가 보면은 그 추수할 때 머슴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양반은 누워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데 투자자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그냥 마당새처럼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냥 평소에는 책 읽고 뭐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한번 이때다 싶을 때 질러야지 평소 계속 질러버리면은 그냥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이런 게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전마진 같은 것도 얘기해서 이제 충분히 싸진 때 사라는 건데 이제 충분히 싸질 때에 현금이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1,800 깨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이게 기회다 싶어서 현금을 다 소진을 해버리는 게 동생들이 좀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게 형 지금이 때가 아니냐 그래서 뭐 참아라 이제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게. 예, 저도 전화했었습니다. 근데 기회는 또 올 것 같긴 해요. 지금도 네. 한 번 더 그냥 이게 V자 급반등할 만큼 이 이벤트가 그렇게 다 가벼운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V자인지 W자인지 뭐 그냥 나이키인지 L자인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알려고 하지 말고 모르는 거는 난 모른다. 누가 안다고 얘기하면은 너는 모르면서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안다고 착각하고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서로 생각하는 편이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티프레지라고 깨지기 쉬운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충격만 봐도 유리잔처럼 깨져버리는 게 있고 금고처럼 전혀 깨지지 않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고 한번 충격 오면은 변해버리는 이제 변종을 하는. 예. 변종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 포트폴리오는 쉽게 깨져버리는 이제 포트폴리오 갖고 가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신용이 있잖아요, 네, 신용 대출 이런 거를 이제 하면 안 되는데 최근에도 제가 3월달에 급락했을 때 한 친구가 그 30억 정도 되는 이제 돈을 갖고 투자했던 친구가
한 6일 만에 이제 아웃이 돼버렸어요. 다 날리고 6일 만에요? 6일 만에. 와. 왜냐하면 그 친구가 60억 자기 60억인가? 60억 자기 돈에 61억 빚을 내갖고 120억을 투자했거든요. 근데 그 돈을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 싹 다 날아가고 이제 법인 자금이 30억인가 그랬어요. 이게 그거 다 날려고 난 다음에 이제 빈도트 0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법인 팔아가지고 그 돈 갖고 이제 다 재개해보겠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인이 0원인데 어떻게 그걸 파냐 물어봤더니 결손이 30억이 생겼대요. 아, 예. 예. 그래서 법인 팔 때는 결손이 있는 회사들을 예, 좋아하죠. 네, 좋아하죠. 그게 나중에 자기 이겨내면 범죄자에게 네. 그만큼 깎아주나 네.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3년 동안인가.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라이센스가 필요한 회사다 보니까 그 라이센스 가격도 있고 결손을 많이 이제 해놓으니까 거기에 배각할 때 도움이 된다면서 네. 아주 낙관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낙천적이시다. 네. 좋으시다. 예. 몇 번 일어나시겠는데요, 그분은. 예, 다른 친구 같으면 한강 가네만 할 것 같은데 결손 많이 생겨서 돈 받게 생겼다고 이제 저희 좋아하더라고요. 한강 오부제 얘기 떠섰잖아요. 아이고, 개미들 다 털리면 예. 한강에 순서대로 들어가야 된다고. 웃을 일은 아닌데 아무튼 예, 오픈 얘기죠. 그리고 투자할 때 이제 금고처럼 너무 아까 탄탄한 거 그렇게 음. 탄탄한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으면 돈도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돈을 버는 게 목표잖아요. 네, 이게. 네. 돈 안 있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이제 투자할 때 질러야 될 땐 또 질러야 돼요. 이게. 그리고 과감할 땐 과감해라. 그렇죠. 가감할 땐 가감하고 이제 조용히 있을 땐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20년 4월 오늘 3일인가요? 네. 네. 4월 3일가 이때는 좀 이렇게 과감해야 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벗어나 있어야 될 때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언제가 바닥일지는 모르겠지만 내후년까지 보면 분명히 지금은 저점형은 맞으니까 저점 언저리는 맞으니까 사서 모으되 이제 지수 인덱스 ETF 같은 거를 사서 모아놓으면은 손해보기 매우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 개별 종목 사면은 큰 수익 내긴 낼 텐데 그러면은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돼요. 8개월 정도는. 네, 네. 예, 그런 걸 이제 갖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어떤 텐션, 어떤 압력이 오면은 우리는 변화를 하고 그냥 좀 그 변화에 둔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은 이미 변해버렸고 변한 시장에 적응하는 사람과 적응하지 못한 사람은 나눠질 텐데 이제 2021년 내년이 되면은 기존의 많은 가치투자자들이 이제 아웃이 되고 없어지고 그 자리에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슈퍼개미로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오고 있는데요. 투자를 할 때 의무감으로 사면 안 돼요. 이게 내 계좌에 잔고가 있으니까 이 잔고로는 그냥 현금 100% 지켜버리겠다 이래 버리면은 그러면 진짜 좋은 기회가 어떻게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자주 보이지 않고 한 번 보이더라도 빨리 사라지는 동물을 잡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항상 현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기회가 지금 내일 올지 뭐 다다음 주에 올지 모르죠. 혹은 다다음 달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딴 거 없어요. 지금 현금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한 달 동안 한 달을 내놓으시다가 한번 시장에서 이제 급락이다 뭐 사이드 강가 뭐 왔다 이렇게 뭐 서킷 브레이크가 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때마다 그냥 ETF로 또 인덱스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해보기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깨지기 쉬운 이제 프레지 포트폴리오는 일단 지금 사야 될지 안 할지 모르고 그냥 일단 돈 있으니까 뭐 아무거나 사자. 시장 방송 보고 오늘의 추천주 이런 거 사면은 그냥 아웃되기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그 살 때는 보통 이제 트랑세라 그래가지고 이제 투자를 할 때 한 번 사지 말고 한 4개로 나눠서 사라는 겁니다. 한 돈에 내가 한 이번에 주식을 1억을 넣겠다 그러면은 한 방에 다 사서 나는 남자 주식이니까 이번에 상담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4개 나눠가지고 덕달에 그쳐서 한 번. 이게 더 좋다는 겁니다. 팔 때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팔 때는 좀 더 빨리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시계 추천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끝단은 빨리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저점, 그러니까 폭락을 했을 때에는 샀다가 이제 고점쯤 됐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보통 4번에 나눠서 넉달에서 샀다면은 팔 때는 좀 더 줄여갖고 사주로 해서 매주 판다든 이런 식으로. 벌써 다 끝났네요, 이거. 아, 예. 네. 너무. 주옥 같은 시간이 야. 선새같이 지나가네. 아까 1부 하면서요 궁금한 거 되게 많았는데 네. 속 참고 있느냐고. 네. 그 이글이글 타는 눈빛 보셨죠?
근데 또 이렇게 2부 강의를 통해서 또 많이 또 네. 풀어주시기도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질문이 있으시죠? 질문이요? 예, 이제 계속 기다렸던 질문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아까 이제 잠깐 언급됐는데 V자 반등이 올 것이냐? 아니다. W자로 한번 이제 좀 반등했다가 다시 왜냐면 모든 상황이나 여건들이 안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빠졌다가 올라갈 것이다. 그다음에 아니다. 지금 모든 기업 상황들이 안 좋고 코로나로 지금 사람들이 막 다 죽어가는데 L자로 횡보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제일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 얘기 조금 더 깊게 나눠보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주셨으면 이거 그거 제일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네. 그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살 사람이 많고 팔 사람이 없으면 주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는 표준은 신용장고 같이 급한 매물이 많은 지점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신용장고는 거의 이제 바닥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폭락을 하더라도 3월달처럼 그냥 체계적으로 그냥 지서있게 폭락하지 않고 그냥 무지서하게 폭락하는 일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폭락하라거나 있더라도 3월달과 같은 이제 그런 무지서한 폭락 없을 것 같고 이제 V자 급반등이 나올지 W 반등이 나올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시장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거는 A자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L자는 아닐 것이다. 네. 예. A자는 아니고 A자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내년 말까지 이어지진 않을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그 경쟁력이 없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R&D 비용이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이 이제 투자를 하는 나라다 보니까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그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고 특히 그 미국 시장이 이번에 급락한 게 그 버핏 지수라고 있어요. 네. GDP 대비해서 이제 그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이제 나눈 건데 그게 153%가 돼가지고 이제 반폭락이 나온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58%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58%니까 미국 정도 가려면 2배는 가야죠 지금. 그러니까 지수가 한 3천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미국 근데 우리나라는 지적으로 미국처럼 뭐 아마존 있는 것도 아니고 알파벳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정도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도라면은 사야 될 때가 맞다는 거죠. 그런데 사야 되는데 그 반등이 V자로 갈지 W자로 갈지는 모르지만 A자로 이 가격대를 앞으로 영원히 회복하지 못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저희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지 이제 기간만 나는 이제 V자면 좋겠죠. V자면 좋겠는데 V자면은 뭐 지금이라도 들어야 될 텐데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뭐 저의 어림짐작으로 한다면은 지금은 그 바닥 찍고 이미 허리 넘어서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 그래서 한 번 더 무릎이나 한 번 더 저점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싶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딴 거 없어요. 지금 급락하면 사고 이제 반등하면은 좀 비중 줄이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키워드로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이렇게 또 입력해 놓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사면 됩니다. 조금씩 네. 모아서 사모으는 네. 이 전략으로. 너무 심약하신 분들은 지수 투자를 하시고. 그렇죠. 근데 지수 사면 돼요, 그냥. 그래서 집에 수 같은 거 매배량 사놓고 한 다음에 그냥 서킷 브레이커나 뭐 사이드카 울리면은 한 잔 쭉 먹고 그냥 사버려요, 그냥. 그러면 손해 안 봅니다, 그냥. 제가 몇 번 경험해봤는데, 지금 우리 집에 술이 몇 병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빈병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 뭐 키핑 하잖아요. 우리 술이 혼자 다 먹기는 양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발렌타인 20년 다 까가지고 혼자서 쭉쭉 먹다가 이제 키핑을 해요, 이래요. 매월 며칠 서킷 브레이크 날 먹다 남은 거 하고 다음에 또 뭐 할 때도 먹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거 못 먹을 것 같잖아요, 그죠? 양주가 쭉쭉 따르면 서킷 브레이커가 많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양주 지수 우리 김철광님의 양주 지수. 양주 사진을 좀 이렇게 올려주세요. 인스타에 올려주시면 안 돼요? 오늘의 양주 지수. 제가 술 먹는 거 몇 번 올렸는데 와이프한테 혼나가지고 아니 그게 뭐 자랑이라고 술 먹는 거 계속 올리고 아니 양주 지수. 양주요? 양주 지수. 발동할 발렌타인에다가 때마다 드시니까. 발들마다 한씩 쫙 들이키시면서 술이 쭌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이거는-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희가 거기서 힌트를 그러니까 술병을 좀 멀리 넣으셔갖고 아. 해상도 조금 카메라로만 확인할 수 있도록 예. 멀리서 이렇게 확대해서 용어를 만드는 거죠. 김철광의 아는 사람들만 보게. 예.
이 방송만 들으시는 분들만 볼 수 있게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노골적으로 하면 티나니까 예, 아시는 분들만 아시게. 네네. 아, 참. 예. 너무 재밌다. 아유 네. 너무 재밌었고요. 아무튼 이제 뭐 이게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배울 게 너무 정말 많은 것 같고 정말 개별 종목이나 개별 기업이나 개별 시장들을 되게 진지하게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수만 투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사이트를 키워가는 과정 그 자체를 좀 배우는 것마도 저는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부동산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가치 투자로 넘어오시게 돼 있어요. 부동산도 그렇죠. 이제 안전자산이라든가 좀 우량한 음. 것이라든가 음. 관리가 너무 힘드니까 좀 큰 종목을 하나 갈아탄다든가 이제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분들이 주식시장으로 와서 많이 혼란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런 혼란스러움이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 일맥상통하니까 자산 배분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경제 방송 매일 안 봐도 흔들리지 않고 투자할 네. 수 있는 오히려 그 방향 매일 제시를 해주셨다고. 안 볼 수가 있겠네요. 매일 볼 필요가 없다는 것도 저도 알았었고요. 예. 저 한 달 반 동안 잠을 거의 못 잤는데요. 예. 밤에는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 지수까지 다 보더라고요. 아침에는 저 선물, 네, 그다음에 이제 저기 한국장 열리고 한국장 네. 끝나면 또 미국 선물. 선물까지 보고 아니 진짜 봐야지. 요즘 미국 선물 지수가 그다음에 선행지수 간다고 막. 한국의 예. 그 지수에 반영을 하니까 안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다음에 이제 또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날 리딩한 탑 30이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코스닥 코스피 그걸 분석을 해서 어떤 것들이 또 테마주였나 분석하고 또 생소한 기업이 많잖아요. 저한테는 새로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좀 이제 편하게 꿀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유지원 대표님의 이제 닉네임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제 월천 대사가 아니라 뭐 이렇게 코스닥 뭐 대사라든지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선도지수 30으로 바뀌든지. 아무튼 너무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고요. 주식 투자 레슨 같은 경우는 되게 제 유익하고 재밌었던 책을 저도 읽었었고요. 그래서 저도 팟캐스트 소개도 하기로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 방송 몇 번 반복해 들으시면서 그 책 꼭 읽어보신다고 하면은 아마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준이 생길 것 같고요. 책을 읽어봤는데 부동산 투자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책도 많이 읽어주시고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그때 그 공개 방송에서 저희 만나 뵙고요. 네. 이제 페이스북을 들어갔더니 이제 페이스북을 안 하고 접는다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한참 딱 한 가지 일 때문에 AS 해주신다고 등장하셨다가 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딜 가야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오늘 인스타도 하시고 페이스도 하세요? 유튜브 또 하시고. 요즘 페이스북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유튜브 하신다고 해서 선생님 만나려면 우리 그 애청자분들이 어디를 가서 찾아가야 되는지 좀 궁금해요. 글쎄, 지금 뭐 SNS는 다 안 한다고 해가지고 네. 앞으로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히든 잼스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긴 해요. 히든 잼스. 예. 네. 거기는 제가 가끔씩 이제 글을 올리고 있는데 히든 잼스가 숨어 있는 보석을 찾기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가끔 글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유튜브는 이제 뭐 비정기적으로 한 번씩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유튜브 쪽으로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페는 안 하세요? 카페도 그냥 이제 좀 많이 관심 떨어져가지고요. 네. 그럼 유튜브에서 김철광 이렇게 네. 해서 키워드로 구독, 알람, 좋아요 누르시고 이제 네. 알람 울릴 때마다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냥 하기 싫으시면요 양주 지수. 슬쩍 사진만 오시면. 예. 찍을게요. 예. 그리고 그냥 분기대 한 번씩만 나와주세요. 그냥 시간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사실 마음의 평화가 좀 온 것 같아요.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아무튼 주식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